remind you to take a little bit better care of yourself. 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오늘은 타일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난이도가 가장 쉽습니다. 재질 사이트에 있는 괜찮은 타일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단 조건이 타일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재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한정된 영역 안에서 특히 타일 재질은 쉽게 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타일은 타일스 105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V-Ray 어셋 에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어셋, 매테리얼에 제네릭으로 기본 재질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스케치업 화면과 재질 폴더 화면을 반반씩 띄워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각 해당하는 재질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질을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볼 건데, 디퓨즈 컬러 맵에다가는 타일 105 2K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미지를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들어간 디퓨즈 컬러를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랩 인 믹스 오퍼레이터를 넣어주셔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들어갔으면 오퍼레이터는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사를 넣기 전에 저희가 맵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을 다시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면이 저희가 적용시킬 면인데 선택을 해줘야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한번 클릭하셔서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제네릭이라고 되어 있는 재질 있죠? 얘를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Apply to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름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타일이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몇 칸의 타일이 들어가면 좋은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세로로 4칸의 타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면만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텍스처, 포지션이라는 애가 뜰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부분을 좀 밑에 쪽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초록색을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개수를 먼저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보이는 타일의 매지라인 부분 있죠? 여기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꾹 드래그를 하셨을 때 끝선이 매지라인의 끝부분이랑 맞아 떨어지면 돼요. 지금 보면은 살짝 하얀색이 이렇게 남아있기는 한데, 요거는 텍스처를 꾹 드래그해서 위쪽에다 맞춰주시던가, 아니면 하얀색을 남긴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오브젝트의 면을 이렇게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지라인이 해당 오브젝트에 딱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리플렉션 탭을 눌러주시고, 리플렉션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주도록 합시다. 타일 자체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매지라인을 제외한 부분들이 반짝여야 되기 때문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시니스 자체가 이미지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한 반사인 러프니스를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서페이스 컨트롤을 유즈 러프니스로 바꿔주시고,
타일 105 2K 러프니스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반사가 약하게 들어갔다면 리플렉션 IOR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3 정도의 수치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범프 맵을 넣어서 입체감을 한번 줘볼 건데, 저희가 만든 타일 재질에 범프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흑백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꾹 드래그로 범프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값 1과 제가 수정한 값 0.5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방법을 주방에 붙어있는 타일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로 쓸 타일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퀄리티를 그렇게 크게 요하지 않는 작업에서 보통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단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일이 다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원하는 재질이 있는데 맵 자체가 타일 맵으로 제작이 안 되어 있는 타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이 타일 맵에는 없지만 가령 제가 원하는 맵이 콘크리트에 있다고 합시다. 저는 콘크리트 맵에 있는 이 콘크리트 036이라는 재질을 써서 타일을 만들고 싶어요. 한 400 곱하기 400 타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 타일 매질을 따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직접 사각형을 만들어서 매지 라인까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타일 규격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제에서는 400 곱하기 400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각형 단축키인 R을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줍시다. 그리고 400,400을 입력을 해주시고 오프셋 단축키 F를 눌러주셔서 클릭을 해줍시다. 매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총 두께를 1mm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0.5로 간격을 띄워주시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지라인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1mm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붙었을 때 2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안쪽 거 풀푸시 해가지고 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 3mm 정도 나오게 해주고 매지라인은 1mm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면은 뒤집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죠. 수 클릭해서 오리엔트 페이시스로 전부 다 같은 면을 바라보게 해줍시다.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질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먼저 기본 재질을 만들어 줍시다. 크리에이트 어셋에 메테리얼, 제네릭으로 눌러주셔서 재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당연히 바꿔주셔야겠죠.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다운받은 콘크리트 036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재질을 디퓨즈 컬러에다가 꾹 드래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믹스 오퍼레이터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반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리플렉션 탭을 클릭을 하시고 반사는 무조건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재질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글루시니스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반사를 원하시다면 서페이스 컨트롤을 러프니스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036 2K 러프니스를 러프니스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좀 더 설정하고 싶으신다면 러프니스 맵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랩 인 컬러 커렉션을 눌러서 대비값만 좀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가 왼쪽으로 가면 맵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좀 더 맨들맨들한 그런 질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조절을 해주시고요. 상위 개념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 더 반짝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반사가 만약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리플렉션 IOR을 체크를 해서 3 정도로 주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두운 공간에서는 반사의 느낌이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플렉션 IOR 값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범프를 줄 건데 범프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일에 살짝 오돌토돌한 느낌을 줄 건데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닥재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운트 값을 0.1로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윗면에다가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Apply to Selection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맵이 좀 작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패턴 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재질을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절대 패턴이 져 보이면 안 됩니다. 바로 3D인 게 들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서 텍스처 포지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초록색 점을 잡고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완료되었으면 스페이스바. 자, 근데 저희가 아직 칠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틈새를 담당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B를 누르셔서 페인트 버켓 툴을 꺼내주신 다음에 검은색을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진짜 빠르게 넣는 방법은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르신 다음 윗면만 클릭해서 빼주시고 검은색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들어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론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선택을 해야겠죠? 컨트롤 G. 그래서 타일 한 장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복사는 당연히 여러분들 매지라인 끝과 그 다음 매지라인 끝에다가 복사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반대편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패턴져 보이지 않는 재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텍스처 포지션으로 일일이 맵을 이동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쭉 나머지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무브로 한번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사할 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몇 줄을 복사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저는 한 10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복사가 됐죠. 어차피 투시도는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오브젝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살짝 비어 있으니까 하나만 밑으로 내려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죠. 또 패턴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노가다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맵이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더블 클릭해서 해당 바꿔줄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B를 누르시고 Alt 키를 눌러서 이 모양이랑 다른 모양의 재질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 걸 찍었는데도
모양이 살짝 다르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조금 같은 모양이 있어도 그거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는 혹시 모르니까 텍스처 포지션을 한번 더 쓰셔가지고 맵을 좀 더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사이즈를 크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퀄리티를 좀 요하는 그런 작업에서 제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외주를 받았거나 일정 이상의 그런 준수한 결과물을 내야 될 때, 디테일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내가 원하는 재질을 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분명하죠. 하지만 좋은 퀄리티를 내고 싶다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타일 맵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기본 재질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어셋에 매테리얼, 제네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나무 장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재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무로 된 타일을 만들고 싶은데 우드 플로어나 그 외에 다른 맵들을 찾아봤을 때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애는 우드에 있는 우드 049로 나무 장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2K 이미지로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디퓨즈 컬러에다가는 타일 맵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타일이라는 맵이 있을 거예요. 얘를 추가를 해주시고 현재 패턴 타입이 커스텀 타일로 되어 있어요. 커스텀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격자 무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자 하는 이미지의 나무 장판은 클릭을 하셔서 러닝 본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 타일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우드 049 2K 컬러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리존탈 카운트가 4죠. 여기를 1로 만들어 주시면은 한쪽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이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 화면 반과 실시간 렌더링 창을 반씩 띄워놓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텍스처 포지션을 이용한 사이즈는 추후에 맞추도록 하고요. 먼저 아까 넣었던 타일 맵으로 들어가 주셔서 밑에 보시면 모르타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는 아무것도 안 낸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타르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모르타르 라인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현재 0.5로 되어 있는데 0.1까지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 사슬 부분을 클릭을 하고 줄여주시면은 하나의 수치값만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를 0.1로 해주시면 실시간 렌더링이라서 좀 노이즈가 많이 껴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이 매지 라인이 좁아진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만약에 타일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그룹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면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서 텍스처에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 나사가 4개가 떴으면은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서 로테이트 90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셔야지 적용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를 좀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텍스처 포지션에 들어가 주셔서 초록색 조절 나사를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도중에는 바뀌는 게 보이지가 않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적용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타일의 형태와 전체적인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질 아무거나 가져다 쓰셔도 타일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재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절해야 될 부분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요 맨 위에 있는 컬러 베리언스만 조절을 하셔도 충분해요. 어차피 수치값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1획값만 되더라도 색깔의 간극이 좀 커지기 때문에 0점대로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0.5로 값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값을 주시면 되는데 보통 소수점대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주셔서 리플렉션하고 범프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예시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살짝 반사의 불규칙함을 주도록 할게요. 리플렉션 컬러는 당연히 하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반사가 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IOR은 체크를 해주시고 이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컨트롤은 러프니스로 바꿔 주시고요. 왜냐하면 러프니스 맵을 써서 반사의 불규칙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많이 쓰는 플래스터 006 2K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하게 들어갔죠? 나무결에 해당하는 우드 049 2K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플래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무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반사를 나무에다가 덮어 씌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서 Wrap in Mix Value를 쓰시면 두 가지 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우드 049 2K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대한 반사도 같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일부러 나무 장판을 러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플래스터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범프 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범프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범프 맵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나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귀찮기 때문에 디퓨즈에 있는 타일 맵을 꾹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페이스트 에스카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어마운트가 1이면은 굉장히 범프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1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재질을 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타일 맵이라는 걸 써서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재질 이미지 전체에 선만 긋는 형태의 타일 모습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의 모양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꼭 쓰셔야지 이 마지막 방법이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미지하고 기능들이 합이 잘 맞아야지 좋은 퀄리티의 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